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73번째 꼬꼬무 곡으로 보사노바 곡을 한 곡 이야기를 했었죠. 보사노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주앙 질베르토가 1961년도에 낸 앨범에서 에스테세우 올랴라는 곡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내용을 알게 된 다음에 제가 이 곡에 푹 빠져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녀의 혹은 그의 첫 눈빛에 반했다가 뭔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솟았다가 확 떨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의 가사를 주앙 질베르토 선생의 기타와 목소리만으로 아주 담백하게. 근데 이 내용을 알게 된 계기가 제 개인적인 이유지만 그게 이제 작년이었어요. 사실은 작년에 한 앨범이 나왔는데, 주앙 질베르토 선생이 98년도에 했던 라이브가 작년에 발매된 라이브 앨범이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듣게 됐었는데 주앙 질베르토 선생의 이 에스테 세오 올랴라는 노래를 제가 어떻게 빠지게 됐는지, 작년에 나온 그 앨범 속에 있는 같은 곡 에스테 세오 올랴라는 곡을 74번째 꼬꼬무로 정해봤는데요. 주앙 질베르토의 렐리카리오라는 앨범이고요. 렐리카리오 주앙 질베르토라는 앨범이고 작년에 나온 앨범인데 98년도 라이브를 담아서 나온, 그러니까 1998년도에 주앙 질베르토 선생이 67세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쭉 노래를 해오시면서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있는 SESC 빌라 마리아나라는 문화센터래요. 거기서 공연을 작게 가지셨는데, 그날의 연주가 25년이 지난 작년에야 이제 앨범에 2장의 CD로 나오게 됐는데, 이 공연에서도 그냥 기타 하나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노래를 하셨는데, 공연을 그대로 거의 담은 2장의 CD에 담은, 그러니까 36곡이 들어가 있어요. 한 2시간 정도의 러닝 타임에 이 CD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나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다 주앙 질베르토 선생인데 자켓이 굉장히 요즘 자켓이네 하고 보니까 올해 나온 앨범, 그러니까 작년 현재 올해 나온 앨범이구나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파일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쭉 다 들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에스테 세오 올랴라는 곡을 듣고 이 버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제서야 가사와 제목의 뜻, 발음 이런 것도 나름대로 한번 습득을 해보고자 조사를 해서 이 노래에 빠지게 됐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앙 질베르토가 단순함과 조용함이 가장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주앙 질베르토의 음악을 들으면은 그 단순함과 조용함, 거기서 오는 담백함, 이게 가장 큰 매력인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평생 노래를 해왔고 98년 67세 정도가 됐을 때 이 공연에서 이 모든 음악들을 쭉 들어보면은 쭉 쌓아온 관록과 그런 경험에서 오는 그런 담백함,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표현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주앙 질베르토의 엄청난 팬은 아니었지만 이게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자신의 음악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오는 힘이, 그런 힘이 있구나를 좀 느껴봤는데, 그 오늘 고른 에스테 세오 올랴의 98년 라이브 버전은 이 앨범의 맨 마지막 곡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곡이어서 그런지 이제 67세 경험과 관록을 가진 목소리로 조용히 노래를 시작하시는데, 첫 소절이 끝나자마자 관중들이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자신의 보컬을 멈추고 기타만 계속 반주를 해주고 1절을 관중들이 불러요. 근데 거기서 약간 처음 들을 때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 소름이 살짝 돋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또 이 떼창이 유명하잖아요. 메탈리카가 해도 메탈리카의 기타 리프도 그냥 따라할 정도인데, 기타 하나 목소리로만 노래를 하시는데, 맨 마지막 곡을 노래를 하시는데 첫 소절이 끝나자마자 관중들이 싹 노래를 하시는데, 약간 반주만 하시면서 1절이 지나고 2절은 다시 노래를 시작하시는데, 이 라이브만이 가질 수 있는 뭔가 어떤 꾸밈이 전혀 없는 이 노래를 관중들이 그대로 따라하는데, 우리나라식의 그 열정적인 떼창이 아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여러 명이 이 노래를 하는데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고 첫 소절을 딱 끝내셨을 때 정말 감동적인 거는 관중들이 약간 탄식 같은 거래요. 이 부분이 첫 소절을 탁 노래를 하면 환호가 아니에요. 와 하는 환호가 아니라 관중들이 하면서 이 노래에 빠져드는 그래서 이 노래만큼은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98년도 라이브 버전을 들으면서 그 라이브의 묘미, 그 음악과 교감을 한다는 건데 관중 소리가 입혀지고 그래서 음악이 좀 더 다른 어떤 차원의 것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런 느낌을 받았던 한 곡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75번째 꼬꼬무로 연결을 해보려 합니다. 세실 맥로린 살반트라는 여가수의 앨범인데요. 2016년에 연주했고 2017년에 나온 앨범인데 Dreams and Daggers라는 앨범이고요. You've Got to Give Me Some이라는 곡입니다. 세실 맥로린 살반트 1989년생 재즈 가수인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전에 한번 몇 곡을 같이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재즈 보컬 음악에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뭐 빌리 홀리데이, 엘라 피츠제랄드 그 이후에 몇 명의 가수를 빼고는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뭐 다이아나 크롤 정도 스스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인정했지. 근데 세실 맥로린 살반트를 들었을 때는 이 가수는 내가 지켜봐야 되겠고 좋다라고 생각했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저를 한순간에 녹인 그런 여가수인데요. 2010년 정도에 그 유명한 셀로니어스 몽크 컴피티션에서 우승을 하면서 혜성과 같이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작년 올해까지 앨범을 내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재즈 여자 보컬리스트인데 윈튼 마샬리스가 이 세실 맥로린 살반트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애매한데 한 세대나 두 세대 정도에 나올까 말까한 그러한 여가수다. 그래서 세실 맥로린 살반트가 처음 나왔을 때 윈튼 마샬리스가 재즈 링컨 센터 오케스트라가 연말 공연을 할 때 게스트로 초빙을 해서 그렇게 불렀던 캐롤도 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2000년대 들어서 듣게 된 여가수 그리고 동시대에 있는 여가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 보컬리스트인데요. 뭐 음정, 뭐 발음, 뭐 이런 것 기본이겠지만 뭔가 이 세실 맥로린 살반트는 굉장히 선명한 그런 보컬을 들려주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끌렸던 것 같고 가진 게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재즈 여자 보컬리스트가 약간 팝스러운 보컬리스트로 많이 이렇게 요즘은 변해가는 그러한 추세이지만 반주를 맡는 뮤지션들의 선정이나 음악 자체의 어떤 새로움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재즈적으로 굉장히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 아주 깔끔한 보컬을 들려주는 뮤지션인데요. 2016년 이 앨범을 녹음할 때 즈음에 세실 맥로린 살반트는 그 전에 2015년 앨범으로 2016년 그래미에서 베스트 재즈 보컬 앨범을 수상해갖고 아마 20대 중반의 생애 최고의 어떤 그런 정점에 오른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앨범은 라이브 앨범인데요. 물론 이제 스튜디오 앨범도 몇 곡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빌리지 뱅가드, 뉴욕의 최고의 재즈 클럽인 빌리지 뱅가드에서 관객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라이브들을 이 앨범에 실어서 재기 넘치는 그런 공연 실황이 담겨 있는 앨범인데요. 오늘 고른 곡 You've Got to Give Me Some이란 곡은 오래된 스탠다드죠. 거의 90년, 이 공연이 있기 90여 년 전에 정말 유명한 블루스 초기 여가수죠. 베시 스미스가 불렀던 곡인데요. 이 곡을 2010년대에 세실 맥로린 살반트가 해석한 건 굉장히 위트 있게 해석을 했어요. 노래 가사를 요번에 한번 살펴보니까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당신의 사랑을 위해선 당신의 노예라도 되겠어요. 그러니 좀 줘봐요. You've got to give me some. 안 들려? 조금 달래니까 너의 사랑을.
뭐 요런 가사예요. 그리고 이 사랑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정육점 사장님한테 난 고기가 한 덩이가 필요한데 조금만 더 줘봐요. 이렇게 해서 노래 가사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위트 있는 재밌는 가사인데 그거를 그 위트를 살려서 세실 맥로린 살반트가 피아노 반주만으로 이 노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대목 한 대목, 한 구절 한 구절에 이 곡이 빌리지 뱅가드 클럽에 와 있는 관중들이 환호, 웃음, 박수로 맞춰서 반응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 이게 라이브지 하는 생각을 아주 작은 공연이었지만 하게 돼서 그 전에 소개해드린 주앙 질베르토 선생이 98년도 했던 라이브와 어떤 맥이 닿아서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연주를 듣고 있으면 이 노래와 연주를 듣고 있으면 그냥 뭔가 이렇게 웃게 된달까? 이 세실 맥로린 살반트가 이 곡에서는 피아노 반주만으로 노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이 공연에서는 이 곡만 게스트로 초빙돼서 연주를 했더라고요. 설리반 포트너라는 그런 피아니스트인데 이 여가수가 노래를 하고 관중들도 아주 반응이 좋은데 이 피아니스트가 강약, 완급 그리고 중간에 솔로 아주 완벽하게 반주를 해주고 이 노래가 끝난 다음에는 또 설리반 포트너를 세실 맥로린 살반트가 또 소개를 아주 유쾌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뒤쪽 노래가 끝난 다음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다음 꼬꼬무는 이 설리반 포트너로 연결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바로 얼마 전에 들었던 이 설리반 포트너의 앨범이 생각나서 76번째 꼬꼬무로는 설리반 포트너의 작년에 나온 앨범이죠. 솔로 게임이라는 앨범인데요. 그 중에 듀크 웰링턴 선생의 곡을 연주한 게 있어서 Come Sunday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맨 처음에 자켓 거꾸로 올렸는 줄 알았어. 그렇죠. 예, 타이포 위주로 보면 얼굴이 거꾸로 돼 있죠. 예. 설리반 포트너 198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40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시내에서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중에 그 중에 또 주목할 만한 피아니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설리반 포트너라는 피아니스트를 트럼페터 로이 하그루브 밴드 시절의 모습으로 처음 접했는데요. 앨범보다는 몇 년 전에 유튜브로 이렇게 회사에서 켜놓고 유튜브를 보다가 로이 하그루브가 2017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 라이브가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연주를 펼쳐서 보고 있는데 그중에 피아니스트가 설리반 포트너였어요. 그러니까 설리반 포트너가 2010년 정도 20대 중반부터 한 6, 7년간 로이 하그로브라는 선배 밴드에서 피아니스트를 하면서 이제 인지도를 높여간 그 중간에 말미에 있는 2017년도 연주인데 아니 무슨 피아니스트가 보통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잖아요. 근데 등받이 있는 거에 앉아갖고 스트라스부르 세인트 데니스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주인데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갖고 이렇게 반주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식 건방진데 아무리 젊은 놈이지만 그래도 선배 밴드에서 그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또 중간에 그 피아노 솔로에서는 약간 셀로니어스 몽크가 살아난 듯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친구가 20대 중반이어갖고 이제 뜨기 시작하니까 허세도 있지만 굉장히 실력도 있는 애구나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세실 맥로린 살반트 공연에서 또 한 곡도 굉장히 위트 있게 얘가 그냥 볼 애는 아닌데 하여튼 첫인상은 굉장히 약간 허세 넘침의 이게 MG 피아니스트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피아니스트인데 오늘 고른 앨범이 작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솔로 게임이라고 CD 2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CD에서는 그러니까 솔로 피아노만으로 여러 가지 스탠다드 곡들을 자신의 느낌대로 해석을 해냈고 두 번째 CD에서는 피아노 관련 여러 건반 악기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일렉트릭 음악도 하는 요즘스러운 뮤지션, 피아니스트의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고른 Come Sunday라는 곡의 연주는 CD1에 즉 솔로 피아노로 연주한 것 중에 맨 마지막 곡인데요. 듣고 처음에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첫인상보다는 굉장히 진중한 면이 연주에서 보이는
그러한 피아니스트구나. 이 친구 여러 색깔을 갖고 있구나 하고 놀랬던 로이 하그루브 밴드에서의 그런 허세 넘치는 자유분방함이나 요 전에 소개시켜드린 세실 맥로린 살반트의 공연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재기발랄함 외에 굉장히 클래시컬한 면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진지함이 돋보이는 연주여서 이 곡을 76번째로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클래식 피아노 소품들에서 보여지는 클래식함을 듀크 엘링턴 곡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자신만의 컴 선데이를 연주하는 모습이 아주 듣기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곡 컴 선데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듀크 엘링턴 선생이 1943년도에 카네기홀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초연을 한 블랙, 브라운, 베이지라는 그 3악장짜리 공연에서 첫 번째 악장에 속해진 곡이라고 하는데 약간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께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찬송가와 같은 내용인데 앞으로 아메리칸들 즉 흑인들의 어떤 애환을 담은 그런 앨범이었기 때문에 Come Sunday 일요일 주일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마음의 찬송가스러운 원곡인데 설리반 포트너는 마치 드뷔시 라벨 뭐 이런 클래식 음악가들의 피아노 소품처럼 굉장히 기품 있고 아주 정제된 그런 연주를 해내는데 제가 첫인상을 받았던 그런 게 되게 머쓱해질 정도의 그런 진지한 면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기본을 갖고 있는 이러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허세를 부려도 로이 하그루브나 이런 선배들이 그 친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 있는 뮤지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앨범을 제가 쭉 들으면서 느낀 건데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이 앨범의 첫 곡은 스티비 원더의 Don't You Worry About Thing이라는 74년 앨범에 있는 그 노래를 굉장히 리듬감 있고 펑키한 R&B 곡을 본인의 느낌으로 아주 깔끔하고 굉장히 정제된 느낌으로 해석해낼 줄 아는 약간 허세 넘치는 자유분방함도 있고 재기발랄함도 있고 그런 이러한 어떤 진지함도 가지고 있는 이거 무시 못할 피아니스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설리반 포트너를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